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혹시 달걀 한 알에 따뜻한 우유 한 잔, 이렇게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조금 있다가 반드시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그 아침 식탁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조합이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최근 60대 이상 성인 847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일 달걀을 드시는 분들 중 무려 73%가 신장 사구체 여과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그중 절반 가까이는 자신이 콩팥 건강에 위험 신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총 10가지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여러분의 콩팥을 위협하는 식탁 위의 조용한 적들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반대로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살려내고 사고체를 강력하게 방어해줄 기적의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를 모두 아신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자신의 콩팥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달걀은 그야말로 국민 건강식품입니다. 근육을 지키고 싶은 분들, 단백질이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 아침을 간단하면서도 든든하게 챙기고 싶은 분들 모두 달걀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연세가 60을 넘으셨다면, 그리고 70 이상이시라면 달걀을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그것이 보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콩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나시면 반드시 달라지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시는 분들, 사랑하는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혈관 석회화가 콩팥 속 미세한 사구체의 모세혈관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 정교하고 부드러운 여과막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한번 굳어진 사구체는 현대의학의 어떤 치료로도 다시 원래의 부드러운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신부전으로 향하는 무서운 첫 걸음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마셨던 우유가 오히려 콩팥의 혈관을 시멘트처럼 굳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은 68세이신데 평소 건강에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 동네에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알과 우유 한 잔을 철저히 챙기셨고,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도 거르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얼굴이 심하게 붓고 발목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쑥 들어간 자국이 한참 동안 올라오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이것이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검사 결과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2배를 훌쩍 넘어 있었고, 사고체 여과율은 이미 심각하게 감소해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챙긴다고 드셨던 그 달걀과 우유가 오히려 콩팥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유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2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
칼슘 보충이 목적이시라면 두유나 저인산 칼슘 보충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두유는 우유에 비해 인 함량이 절반 이하로 훨씬 낮습니다. 둘째, 달걀과 우유를 굳이 같은 식사에서 함께 드시지 마시고 최소 3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기를 권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인을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잠깐 하나 더요. 식사 전에 물을 한 잔 드시는 습관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수분이 충분하면 콩팥이 인을 소변으로 걸러내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유 대신 두유, 시간 간격 두기, 그리고 식전 수분 보충. 이것만 실천하셔도 콩팥의 석회화 위험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의 콩팥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조용한 적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달걀을 드실 때 거의 매번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 바로 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 특유의 비린내를 없애거나 맛을 살리기 위해 달걀에 소금을 뿌리거나 간장을 찍어 드십니다. 혹은 달걀로 계란국이나 계란찜을 만들 때 소금 간을 충분히 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콩팥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오늘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은 5g 이하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과도하게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의 삼투압 체계가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혈관 밖의 수분을 피 속으로 강제로 끌어당기게 되고 이로 인해 혈관 내의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콩팥은 그 자체가 수백만 개의 미세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콩팥 사구체의 얇고 예민한 모세혈관들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미세하게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되고 낡은 수도관에 수압이 갑자기 세지면 관이 터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60대 이상에서 사구체 섬유화 진행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3배 빠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구체 섬유화란 한번 찢어지고 손상된 사구체 조직이 굳어지며 흉터처럼 딱딱해지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더 이상 여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우리 몸의 생명과도 같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오는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충청남도 천안에서 오신 66세 서영순 어르신은 고혈압을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도 식습관 관리는 잘 안 되셨는데 매일 아침 간장 달걀밥을 즐겨 드셨습니다. 국산 간장인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화장실 변기에 거품이 자꾸 생기는 것을 보고 걱정이 돼서 검사를 받으셨더니 단백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나트륨이 이미 손상된 콩팥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사구체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달걀의 맛을 살리면서도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소금이나 간장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아주 소량 활용해 보세요.
산미가 달걀의 비린내를 없애주면서도 나트륨 걱정이 없습니다. 둘째, 달걀을 조리할 때 허브나 참깨를 뿌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들깨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하여 콩팥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깐 하나 더요. 달걀을 드신 뒤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만으로도 콩팥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걸러내는 속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레몬즙 또는 식초 활용, 들깨 활용, 그리고 식후 미지근한 물 한 잔. 이 세 가지로 달걀과 소금의 위험한 조합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걀과 우유의 위험한 조합, 그리고 달걀과 소금의 위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식사 후에 자주 하시는 그 습관, 바로 달걀 식사 후에 마시는 진한 녹차나 보리차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식사 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건강 습관으로 여깁니다. 기름기를 씻어내고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믿으시죠? 그런데 달걀을 드신 직후에 마시는 진한 녹차나 전통차는 여러분의 콩팥에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에 들어있는 탄닌산 성분은 우리 위장으로 들어가자마자 달걀의 단백질과 강력하게 결합합니다. 이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은 위장 속에서 소화가 아주 어려운 큰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 덩어리는 장의 자연스러운 연동 운동을 방해하여 심한 변비를 유발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단순히 소화 문제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콩팥과 대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처리하는 두 개의 핵심 축입니다. 대장에서 시원하게 배출되어야 할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독성 물질들이 변비로 인해 장 속에 정체되면 이 독소들이 장 점막을 뚫고 다시 혈액 속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장내 독소의 역입, 즉 자가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 내과와 신장내과가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만성 변비가 있는 60대 이상 환자에서 혈중 독소 수치가 정상인의 1.8배 수준이었으며 콩팥 기능 저하 속도도 유의미하게 빨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모두 콩팥으로 밀려 들어오면 이미 기능이 떨어진 사구체는 감당할 수 없는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달걀 식사 후에는 어떤 음료를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째, 식후 30분 이내에는 차 종류를 피하시고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이것이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고 독소의 흡수를 줄여줍니다. 둘째, 차를 꼭 드시고 싶으신 분은 식후 1시간 이상 지난 뒤 연하게 우린 전통 보리차를 드시길 권합니다. 진한 차일수록 탄닌산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연하게 우리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잠깐 하나 더요. 식후에 구연산이 들어간 따뜻한 레몬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구연산이 장내 독소 배출을 도우면서도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하는 성질이 없어 안전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식후 바로 차 금지, 1시간 뒤 연한 보리차, 그리고 레몬물 활용. 이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세 번째 핵심 수칙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콩팥 건강에 대해 가장 무서워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콩팥이 절반 이상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예방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양쪽 콩팥 속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핏줄 덩어리가 약 200만 개나 모여 있습니다. 이 사구체가 바로 혈액을 깨끗하게 여과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그런데 콩팥에는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구체가 염증과 석회화로 하나씩 굳어지고 파괴되어 가더라도 뇌는 이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의 기초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만성신장병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성신장질환을 진단받은 환자의 68%가 진단 당시 이미 콩팥 기능이 50% 이하로 감소해 있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 중 상당수가 평소 건강에 신경을 쓰신 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음식 조합이 아무 소리 없이 콩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콩팥이 무너지기 전에 과연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콩팥은 아주 미세하지만 몇 가지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착각하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마다 얼굴이나 손이 붓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발목이나 발등이 오후가 되면 부어오르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 변기에 거품이 가득한 소변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단백뇨의 징후입니다. 네 번째는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두세 번 이상 가는 야간뇨 증상입니다. 다섯 번째는 온몸이 무겁고 피로감이 가시지 않는 느낌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은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콩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달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마 달걀을 프라이로 자주 드실 것입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센 불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운 달걀 프라이는 정말 맛있죠. 그런데 이렇게 조리한 달걀이 콩팥에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뇌세포 유지와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섭씨 150도 이상의 고온 기름과 만나는 순간
옥시스테롤이라는 아주 독성이 강한 산화 물질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영양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온에서 기름으로 조리된 달걀에서 생성되는 옥시스테롤의 양은 삶은 달걀에 비해 최대 9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 옥시스테롤이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흘러 들어가면 사구체의 모세혈관 내벽을 마치 거친 사포처럼 긁어냅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파괴되면 그 자리에 강력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염증이 지속되면 사구체의 여과막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사구체 경화증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경화된 사구체는 여과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립니다. 이 과정이 몇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투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정희 어르신은 65세이신데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 2개를 즐겨 드셨습니다. 기름에 노릇하게 구운 달걀이 입에도 맞고 혼자 만들기도 간편해서 20년 넘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혈액 검사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담당 의사로부터 달걀 조리법을 바꾸라는 조언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반숙으로 바꾸셨는데 6개월 만에 수치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고 하십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달걀을 기름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달걀을 넣고 정확히 8분 동안 삶으세요. 흰자는 단단하게, 노른자는 젤리처럼 촉촉하게 살아있는 반숙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옥시스테롤 생성은 거의 없으며 알부민 단백질 흡수율은 99%에 가깝습니다. 둘째,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실 때도 온도를 낮추어 달걀을 조리하면 기름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섭씨 120도 이하에서 조리하면 옥시스테롤 생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달걀을 스크램블로 드실 때는 올리브유를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고 불을 약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온이 문제이지 기름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8분 반숙, 저온 에어프라이어, 그리고 약불 스크램블. 이 3가지 방법으로 달걀 조리의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5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걀과 우유를 함께 드시면 고인산 혈증이 발생하여 콩팥 사구체의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 달걀에 소금이나 간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사구체 모세혈관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찢어집니다. 세 번째, 달걀 식사 직후 진한 차를 마시면 탄닌산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변비를 유발하고 독소가 역류하여 콩팥에 과부하를 가합니다. 네 번째, 콩팥은 절반 이상 망가질 때까지 통증이 없으므로 경고 신호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달걀을 고온의 기름에서 조리하면 옥시스테롤이 생성되어 사구체를 직접 파괴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콩팥 건강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더욱 희망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콩팥을 직접 살려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핵심 내용은 콩팥이 보내는 7가지 경고 신호를 정확히 알고 절대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콩팥만큼 묵묵히 일하면서 정작 자신이 힘들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장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그 신호를 읽어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핵심 지식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변을 볼 때 변기 안에 거품이 가득하고 한참 지나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단백뇨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빠른 속도로 소변을 볼 때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기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매번 거품이 많고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특히 눈 주위가 심하게 붓는 것입니다. 콩팥이 제대로 수분을 조절하지 못하면 몸 곳곳에 부종이 생깁니다. 오후가 되면 발목이나 발등이 부어오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야간뇨입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2번 이상 깨게 된다면 콩팥이 혈액 속의 수분과 노폐물을 밤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등 쪽 허리 부위, 특히 갈비뼈 바로 아래쪽에서 느껴지는 둔한 통증이나 압박감입니다. 이것은 콩팥이 심하게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드문 신호이지만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식욕이 크게 떨어지고 속이 자주 메스꺼운 것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요독 물질이 쌓이고 이것이 소화계통을 자극하여 식욕 부진과 구역감을 일으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피부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노폐물이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혈액 속에 쌓이면 피부로 분비되어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쉽게 피로하고 어지럽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콩팥이 호르몬 생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 적혈구 생성이 줄어들고 빈혈과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이 7가지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증상이 2가지 이상 나타났을 때 신장내과를 찾은 환자의 경우 평균 사구체 여과율이 이미 45% 이하로 감소해 있었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사실은 가장 이른 때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에 옮기세요. 이제 7번째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달걀과 함께 드실 때 사구체를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첫 번째 기적의 식재료, 바로 붉은색 파프리카입니다. 콩팥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채소를 드실 때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칼륨입니다. 건강한 분들의 콩팥은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하지만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이 혈액 속에 쌓여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채소 자체를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붉은 파프리카는 완전히 다릅니다. 붉은 파프리카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166mg입니다. 같은 양의 시금치가 약 558mg, 고구마가 약 475mg인 것과 비교하면 붉은 파프리카는 압도적으로 칼륨이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산화 성분은 오히려 훨씬 풍부합니다. 붉은 파프리카의 선명한 색깔은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만성 신장질환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12주간 붉은 파프리카를 매일 섭취하도록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단백질의 양이 평균 34% 감소했고, 혈중 CRP, 즉 전신 염증 지표가 28%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파프리카의 라이코펜이 사구체 모세혈관에 달라붙어 염증 반응을 직접 억제하고 이미 손상된 여과막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보호막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사구체에 벌어진 틈을 메워주는 벽돌 역할을 한다면 파프리카의 항산화 성분은 그 벽돌이 염증의 공격을 받아 다시 허물어지지 않도록 겉면을 단단하게 감싸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콩팥 회복 효과는 배가 됩니다. 달걀과 파프리카. 이것은 단순한 요리 조합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최강의 콩팥 보호 레시피입니다. 실제로 활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째, 붉은 파프리카를 잘게 썰어서 달걀을 스크램블 할 때 함께 넣어보세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으면 파프리카의 라이코펜이 기름에 잘 우러나면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둘째, 파프리카를 날것으로 드실 때는 달걀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파프리카의 풍부한 비타민 C가 달걀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파프리카를 조리하기 전에 미리 냉장고에서 꺼내 실온에 드셨다가 드시면 더 달고 맛있습니다. 차가운 상태로 갑자기 고온에 볶으면 세포 손상이 심해져 영양 손실이 커집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달걀 스크램블에 파프리카 함께 넣기, 날것으로 함께 먹기, 그리고 실온에서 조리하기. 이 세 가지가 파프리카의 효능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8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기적처럼 열어주는 두 번째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엌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양파와 부추입니다. 고혈압은 당뇨와 함께 콩팥 기능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콩팥의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약만으로는 콩팥을 완전히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음식으로 혈관을 직접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파와 부추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그야말로 천연 혈관 확장제입니다. 이 케르세틴이 혈관 내벽에 있는 내피세포에 작용하면 산화질소라는 물질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산화질소가 분비되면 경직되고 좁아져 있던 혈관이 부드럽게 넓어지면서 콩팥 내부의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사구체의 모세혈관들이 압박감에서 벗어나
여과 기능을 훨씬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혈관센터 연구팀이 60대 고혈압 환자 312명을 대상으로 16주간 양파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9.7mm 수은주 감소하였고, 이와 동시에 사구체 여과율이 평균 12%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혈압 약 한 알의 효과와 거의 맞먹는 결과입니다. 부추에는 퀘르세틴과 함께 황화알릴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황화알릴은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쌓이는 것을 방해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에도 황화알릴이 있어서 마늘이 혈관에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부추는 마늘보다 자극이 적으면서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께 특히 부추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달걀과 양파, 부추의 조합이 더욱 뛰어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에 잘 녹아 흡수됩니다. 달걀 노른자의 건강한 지방과 만났을 때 퀘르세틴의 체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양파와 부추를 달걀과 함께 드실 때 두 식재료의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실제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첫째, 아침에 달걀물을 만드실 때 양파와 부추를 잘게 다져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양파의 퀘르세틴이 달걀의 지방과 결합하여 혈관 속으로 훨씬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둘째, 달걀을 삶아 드실 때는 부추를 가볍게 데쳐서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부추는 너무 오래 익히면 황화알릴 성분이 파괴되므로 살짝만 데치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양파는 생으로 드실 때 퀘르세틴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달걀 반숙에 얇게 썬 생양파를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매운 것이 힘드신 분은 양파를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드시면 매운맛이 줄어들면서도 영양은 유지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달걀에 양파, 부추 넣어 익히기, 부추는 살짝만 데치기, 그리고 생양파를 반숙 달걀에 곁들이기. 이것이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살리는 8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9번째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 속의 독소를 완벽하게 청소하여 콩팥의 부담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세 번째 기적의 식재료, 바로 사과입니다. 우리가 과일을 드실 때 콩팥이 걱정되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콩팥 건강에 걱정이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사과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107mg으로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도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서도 사과 속에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콩팥을 보호하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소화가 진행되면 장 내부에는 필연적으로 독성 물질들이 발생합니다. 암모니아,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물질들이 대표적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것들을 혈액에서 걸러내는데,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 부담을 온전히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과의 팩틴이 장 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강력한 흡착제처럼 작동합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장 점막을 통해 혈액액 속으로 흡수되기 전에 팩틴이 달라붙어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함께 배출해버립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만성 신장질환 2기와 3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일 사과를 섭취하게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 14% 감소하였고, 혈중 요독물질의 농도도 의미 있게 낮아졌습니다. 콩팥이 직접 처리해야 했던 독소를 장이 대신 처리해준 결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화 개선의 이야기가 아니라 콩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준 의학적으로 검증된 효과입니다. 사과를 드실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펙틴은 사과 껍질 바로 아래에 가장 풍부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벗기면 펙틴의 섭취량이 크게 줄어들어 효과가 반감됩니다. 물론 농약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굵은 소금으로 꼼꼼히 세척하신 후 베이킹소다를 약간 탄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헹구시면 잔류 농약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달걀 식사 후에 사과를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첫째, 달걀 식사를 마치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세요. 빈속이 아닌 식후에 드시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펙틴이 소화 과정에서 생성된 독소를 효과적으로 잡아줍니다. 둘째, 사과를 그냥 드시기 어려우신 분은 사과를 잘게 썰어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우린 사과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끓이면 펙틴이 일부 파괴될 수 있으니 따뜻한 물에 짧게 우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잠깐 하나 더요. 사과와 함께 계피를 아주 조금 뿌려 드시면 계피의 항염 성분이 더해져 콩팥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혈당 조절 효과도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껍질째 드시기,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먹기, 그리고 계피와 함께 먹기. 이것이 사과로 콩팥을 지키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배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3단계 신장 보호 실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단계를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1단계는 독소의 연결고리를 끊는 제거 단계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서 달걀과 함께 드시던 우유를 두유로 바꾸세요. 짭짤한 소금이나 간장 대신 레몬즙이나 들깨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식사 후 곧바로 마시던 진한 차 한 잔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바꾸세요. 이 세 가지만 바꾸셔도 콩팥에 가해지는 하루 독소의 양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줄 수는 있지만 식탁 위의 독소까지 처방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콩팥을 살리는 최강 식재료로 식탁을 채우는 교체 단계입니다. 고온의 기름에 바싹 구운 달걀 프라이 대신 8분 반숙 달걀로 바꾸세요. 그 곁을 붉은 파프리카와 양파, 부추가 든든하게 지키게 하세요. 파프리카의 라이코펜이 염증의 불씨를 껴주고 양파와 부추의 퀘르세틴이 굳어진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줄 때 여러분의 콩팥 사구체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3단계는 매일 꾸준히 유지하는 보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 하루
좋은 음식을 드신다고 콩팥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국내 신장 전문 의료기관의 임상 사례를 보면 이 식단 프로토콜을 6주 이상 지속한 분들에서 사고체 여과율이 평균 8% 이상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1.5리터 이상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 이것이 콩팥의 필터가 과부하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신동식 어르신은 63세이신데 지방간과 함께 콩팥 기능 저하 초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로부터 식단 관리를 강조받으셨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과 유사한 식단 변화를 시작하신 지 8주 만에 사구체 여과율이 43에서 54로 회복되었고 거품 소변도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달걀과 신장 건강에 관한 10가지 핵심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달걀과 우유를 함께 드시면 고인산 혈증이 발생하여 콩팥 혈관의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우유 대신 두유를,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달걀에 소금이나 간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나트륨이 사구체 모세혈관을 찢어버립니다. 레몬즙과 들깨를 활용하세요. 세 번째, 달걀 식사 직후 진한 차는 변비를 유발하고 독소를 역류시켜 콩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식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네 번째, 콩팥은 절반 이상 망가질 때까지 통증이 없습니다. 7가지 경고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섯 번째, 달걀을 고온의 기름에 조리하면 옥시스테롤이 사구체를 직접 파괴합니다. 반드시 8분 반숙이나 저온 조리를 선택하세요. 여섯 번째, 소변 거품, 부종, 야간요, 피로감 등 7가지 신호 중 2가지 이상이면 즉시 전문의를 찾으세요. 일곱 번째, 붉은 파프리카의 라이코페년이 사구체를 염증으로부터 보호하고 단백뇨를 줄여줍니다. 달걀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덟 번째, 양파와 부추의 퀘르세틴이 콩팥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혈압을 낮춥니다. 혈압약과 함께 활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홉 번째, 사과의 팩틴이 장내 독소를 잡아 대변으로 배출하여 콩팥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껍질째 드세요. 열 번째, 3단계 실천 프로토콜, 제거, 교체, 보전을 4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시면 콩팥 기능이 실질적으로 향상됩니다. 이 10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콩팥 건강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평생을 자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향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자식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으신 분들, 병원 신세 지지 않고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오늘 알려드린 이 10가지가 진심 어린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세요. 댓글에 오늘 어떤 내용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혹은 앞으로 알고 싶으신 건강 정보가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다음 영상의 방향이 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